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길라잡이 대부도 진행의 허태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확산 속도가 무섭습니다. 다시 한번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발휘해서 우리가 모두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이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는 패닉 바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매매 전세할 것 없이 폭주 중이라 도대체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이 혼돈의 부동산 시장 극복에는 저희 대부도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과의 실시간 상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바로 2077-6363으로 상담 신청하셔서 전문가와 직접 자세한 이야기 나누시면서 꼼꼼한 투자 계획 세워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규모로 진행되는 세미나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1:1 대면 상담도 가능하니까 자세한 일정이나 참여 방법은요. 방송 중간중간 안내하고 있으니 함께하면서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자,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야 됩니다. 저희에게 부동산 지식에 힘을 주실 전문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 5시 31분 대한민국 부동산의 길라잡이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투샷으로 끝냈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송병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네. 우리 전문가님 날이 갈수록 좀 젊어지시고 좀 슬림해지시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여름을 좀 타가지고 네네. 예, 여름에 좀 몸에 축적돼 있던 지방이 좀 녹아서 빠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네네. 뭐 누군가에게는 들었는데 또 부동산 정책이 하도 바뀌어서 살이 빠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요즘 뭐 공부하다 보니까요. 정책이 뭐 지금 뭐 23번 가까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뱃살이 좀 빠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 정책들을 다 외우시는 거 보니까 날을 새서라도 외우시니까 그래도 살이 빠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그 주신 사연을 먼저 보고 그 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요.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 368-6번지 상가를 보유 중이신데 이 전망에 대해서 전화로 일단은 문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상가에 대해서 또 전망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상권이 굉장히 큰 지역은 아니고요. 네. 여기에 한번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 대형마트나 아니면 소비 패턴이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가 아니고 이 안쪽에서 해결해야 되는 이런 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가 지역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갑자기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혹은 뭐 장사가 갑자기 잘 되고 수익과 차익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는 이런 지역은 아니지만 노후 준비 개념으로 상가 하나 갖고 있어도 그냥 꾸준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새같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막 대형마트도 가기가 좀 불안하시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대형마트에서 소비 패턴보다는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이렇게 구입을 하고요. 뭘 살라고 했는데 뭐가 빠졌다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동네 앞에 이렇게 조그마한 상가지, 그렇죠. 그래 이런 지역에 가가지고 차도 한잔 마실 수도 있고 이런 지역에 가서 운동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지역에 가서 뭐 조금 그동안 간단한 생활용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크닥 일단 투자 메리트 개념으로 주택시장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로는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이런 상가는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 지역도 이제 교통이 좀 좋아지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위쪽에 보시면 이제 응계지구가 좀 더 커지는 시흥의 응계지구가 커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네네. 그 안쪽이 지금 바로 안쪽이 전부 다 논밭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도 원래대로 하면 이제 광명 시흥 도시개발 기조에 들어가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 교통이 앞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막 뻗어나오는 이런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구조, 거기다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녹지 공간을 잘 끼고 있는 형태의 주거지 안쪽에 상업시설이라면 급반등하는, 급 수익을 내는 이런 시장은 아니지만 노후 대책 구조로는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네. 현 시점에서 이제 상가를 투자한다. 이게 네네. 코로나 전후가 네네.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네. 사실 그 오프라인 상가들이 상당히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온라인 쪽은 상당히 되고 있고. 이랬을 때 수익형 상가, 또 네네. 다가구 이런 게 있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참 궁금하네요. 요즘 이제 일가구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유세, 양도세를 내야 하거든요. 네네. 일가구도 9억 원 이상이 넘게 되고 또 거주 요건 2년을 못 채우게 되는 이런 네네. 구조. 그다음에 사신 기간이 얼마 안 됐다면, 그러니까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내년부터는 이제 거주 요건과 보유 기간 을 다 충족시켜야만이 충족시켜야겠네요. 과거에는 거주 요건 필요 없이요. 실제로는 이제 보유 기간 10년 넘어가게 되면 장특이라는 걸 받는 이런 구조였거든요. 특별공제. 네네. 근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거주 요건을 채웠을 시입니다. 그러니까 3년 이상의 거주가 이루어지면서부터 이제 네네. 세율의 감면을 좀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10년 보유, 10년 거주해야만이 80% 양도세를 다 감면받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네네. 거기다 또 1가구 2주택자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실제로 취득세가 8%예요. 네. 그다음에 1가구 3주택자는 취득세가 12%. 네네. 예를 들자면 10억짜리면 8억 8천만 원을 내야 되고요. 그렇죠. 8천만 원을 내야 되고 10억짜리 집을 3주택자, 2주택자 이상이 구입하실 경우에는 1억 2천을 내야 되는 이런 구조. 그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네네네. 보유기간과 거주 기간을 충족시켜도 다주택자는 필요 없다. 그냥 양도세 60%, 70%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70%, 80% 내야 되니까 실제로 다주택자가 집을 가지고 가는 거에 메리트가 없어져 버렸죠. 맹점이 있네요. 네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살 수 있는 부분도 없어져 버리고. 네네. 그러면 집을 팔고 다주택자 입장에서 집을 팔고 투자 자금이 있는데 이 자금 가지고 상가를 투자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양 시장에서 이제 아파트 시장 아닙니다. 상가 사셔야 됩니다. 지식산업센터 사야 됩니다. 오피스텔 사야 상가는 됩니다. 주택으로 포함이 안 되나요? 네네. 주택수로 안 들어가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막 땡기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경기 자체가 지금 내수시장도 굉장히 침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글로벌 경기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네네.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여파에 의해서 사실 5년 후에나 10년 후에 일어날 상황들이 지금 그렇죠. 일어나 버렸죠. 당겨졌죠. 예, 비대면.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접하지 않는 이런 구조로 왔습니다.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인터넷이나 모바일 시장, 어떤 비대면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고요.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년 후에나 10년 후에 단계적으로 커져야 할 이런 시장들이 네네. 코로나라는 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지금 단 1년 가까이 짧은 시간 안에 훅 당겨졌죠. 그죠.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택은 못 사요. 그러니까 상가로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상가로 들어갔는데 상가 같은 경우, 주택 같은 경우는 월세라도 싸게 낸다든가 전세라도 싸게 낸다든가 아니면 내가 들어가서 살기라도 하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내 집을 좀 빨리 팔 수 있는 구조가 있다면 사가고자 하는 사람이 일단 팔고 좀 비인기 지역에 주택에 들어가서 내가 살 수라도 있는데 황금성이 상가라는 녀석은 네. 임대가 안 나가도 관리비라는 걸 유지비라는 걸 내야 그렇죠. 되고요. 그다음에 상가는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수익용이거든요. 수익용이. 차익용이 아니거든요. 네, 수익용. 그래서 차익 반등이 별로 크지 않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된다. 상가도 단순하게 지금 수익률 보고 들어가는 이런 시장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미래 가치로 좀 봤을 때, 뭐 지금 역세권이다. 뭐 혹은 뭐 학군이 좋다. 이런 거 보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시대가 급격히 변하면서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상가 투자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뭐 전문가의 의견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그럼 또 다른 시청자분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됐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부도의 허태입니다. 여보세요. 네네, 들리시나요? 네, 들리는데요. 네네, 그 혹시 그 TV를 켜고 계시면 TV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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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궁금한 점과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주소는요, 경기도 용인시, 네. 용인시 보라동, 네. 또, 보라동 가면서, 무슨 아파트죠? 현대 모닝사이드요. 현대 모닝사이드. 예, 네. 몇 평 정도 되시죠? 47평요. 47평.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뭐 어떤 이유로 전화 주셨죠? 그걸 사가지고 좀 살까 하는데, 그게 뭐 좀 괜찮은가 싶어요. 그것이 좀 앞으로. 매매에 대해서. 예.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바로 옆이네요. 제가 그렇습니다. 보라동 좀 살고. 그렇습니까? 이웃 주민이시네요. 네, 이웃 주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집을 지금 사도 좋은지 이게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사도 네. 앞으로. 네. 지금 이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은 지금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아, 지금 무주택자시네요. 네, 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가에서 밑으로 빠졌다가 네. 지금 분양가 근처 조금 넘어가는 이런 추세. 그렇군요. 실제로 지금 이 아파트는 분양 구조로 보시면 한 10여 년 차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네, 10년 넘었는 것 같은데. 네? 10년 넘었어요. 네. 네, 그렇게 10여 년 차인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타이밍에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주변에 개발 호재가 좀 있다. 교통 호재가 있다.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근간이 있다. 그래서 무주택자로 계속 남게 되면 지금 엄청나게 쏟아진 유동자금 때문에 주택시장이 한번 뜨게 되게 되면 다시는 또 주택시장을 넘볼 수 없는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무주택자라면 저는 무조건 매수 저는 추천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앞으로 무슨 호재가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의 바로 직접적인 호재보다도는요, 이 주변 위쪽으로 해서 이제, 경기도 자체 내에서 일자리가 좀 들어가는 이런 구조, 테크노 플랫폼 시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주변에는 기존에 동탄이나 영통에 삼성전자라는 큰 기업이 들어있으면서 일자리를 잘 품고 있는 이런 구조에 또 한 가지는 일본 고속도로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지나가는 일본 GTX A로선이 들어가는 이런 구조여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동서가 나눠지는 이런 형태인데요. 여기가 이제 앞으로 교통망이 좋아지면서 동서가 통합되는 이런 형태로 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밑쪽으로 동탄이 지금 직선화 사업을 하면서 지금 고속도로가 지하화 산업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의 주거 환경이 앞으로 더 좋아진다. 또한 이 시장의 내수 시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일자리 증진과 함께 많은 수요층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아파트 가격이 이 짧은 시간에 근간 한 1, 2년 사이에 조금 반등해서 올라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앞으로 이 반등 상승 기로는 앞으로 계속 상승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 지금 무주택자라면 지금 정도 타이밍에 하나 정도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그럼 여보세요. 그럼 그거 GTX가 들어옵니까? GTX A로선까지는 여기 생긴다가 아니고요. 이 주변으로 가까운 지역에 들어온다 이게 확정이고요. 교통 호재는
GTX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동서가 나눠져 있는 형태가 앞으로 기존 도로 지하화 산업 혹은 신규 도로 연결망에 의해서 동서가 하나로 뭉쳐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가치는 좀 괜찮아진다,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 민속촌 있잖아요. 민속촌 있는 데거든요. 네네. 선생님도 거기 계신다고요? 그러면 여보세요? 예, 민속촌이요? 선생님, 민속촌 있는 데거든요. 민속촌 가까운 데 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 앞으로 다 좋아진다 이 말씀이죠. 그 저희가 다 좋아진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근처가 다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가격은 3억 9천이라 하는데 그거는 괜찮을까요? 네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뒤에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네. 제 상담은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이제 뭐 전화를 끊어서 말씀드리지만 네네. 그냥 뭐 살기는 좋은 것 같아요. 이쪽 가면 네, 진짜 공기도 좋고요. 공기도 좋고 네. 그리고 또 고속도로 빠지면 바로 오셔서 네네. 좀 편리한 부분이 있어서 되게 뭐 또 검토를 한번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뭐 이렇게 규제가 심해져도 이 매수 관련돼서 상당히 좀 문의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이제 뭐 전세 시장이 흔들리니까 네네. 전세는 너무 높아지니까 이 타이밍에 내가 그냥 사지. 뭐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자, 이 패닉 바잉 부동산 상승세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패닉 바잉은 이 꼭 주택 시장뿐만이 아니고요. 내수 시장 전반적으로 다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네네. 실제로 이제 지금 집을 못 사는데 갑자기 막 살아야 되느냐 이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패닉 바잉이다, 영끌족이다 막 이런 얘기 나왔던 거는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네네네. 한다. 7월 달 말까지의 어떤 기준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8월 달 서면서부터는 네네. 84 정책, 추가 정책까지 나오면서 이미 이제 다주택자들은 빌라가 됐던 다세대가 됐던 오피스가 됐던 오피스텔이 됐던 일부 좀 내려놓고 가야 되는 이런 구조에 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뭐 무조건 이런 사는 시장은 또 아니다고 보고요. 지금 가격대가 아파트 시장이 7년에서 8년째 계속 지금 올라와 있던 시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패닉 바잉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지금 7월 30일자 기준까지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부채 비율이 가계빚이 1,600조를 역대 넘어섰습니다.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패닉 바잉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장 자체가 지금 8월 달부터는 좀 지켜봐야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네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지금 다주택자들 일부 내려놓고 가야 되고요. 지금 장특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갈아타기 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7년에서 8년 동안 급격히 오른 시장에 들어가서 무조건 아파트를 사는 시장은 좀 안 맞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영혼까지 다 팔아가면서 빚을 내면서 집 사는 시장은 아니다고 보여지고요. 시장 변모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잠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팬데믹 혹은 비대면 사회 아까 말씀드렸죠. 네네네. 자, 이 비대면 사회가 저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일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 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를 네. 예를 들자면요. 부동산 니츠라는 그 하나의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니츠. 그러니까 주식으로 하면 펀딩이고요. 네네. 부동산으로는 부동산 펀딩 개념의 부동산 니츠라는 게 하나 더 있거든요. 네네. 이 개념이 뭐냐면 이게 바로 비대면 투자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등기를 나한테 가져오지 않는 구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대면이라는 게 이제 사람과 사람이 접촉을 안 하는 것처럼 부동산도 실제로 사람과 사람이 접촉을 해야 되는데 네네. 내가 어떠한 부동산을 소유함에 의해서 그 부동산이 나에게 접촉 혹은
등기가 나한테 소유권이 넘어와야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그 부동산을 만약에 팔았을 경우에는 양도세가 나오는 구조, 네네네. 갖고 있을 때는 보유세가 나오는 네네. 구조, 그 다음에 사 드릴 때는 취득세가 나가지 않습니까? 세가 엄청 그런데 많네요. 지금 조세 3법을 이번에 통과시키면서 취득세는 올라가고 보유세도 올라가고 양도세도 양도 차익이 난 만큼 또 올라가는 이런 구조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사는 것도 보유하는 것도 나중에 파는 것도 별 이익이 없고 또 부담이 많이 가는 구조. 혈압도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혈압도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 네. 아니면 실제로 내가 좀 가벼워질 수 있는 방법. 네. 내가 어떠한 물건을 샀다가 떨어지게 되면 아니면 황금성이 좀 떨어지는 이런 구조 지역의 물건을 갖고 있다가 네.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팔려고 할 때 안 팔리면 또 굉장히 부담감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등기 자체를 나한테 가져오지 않으면서 수익과 차익을 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부동산 니츠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거와 좀 비슷한 게 이제 예를 들자면 A라는 분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회사에서 부동산을 개발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부동산에서 분양을 하는데 네. 그 분양 물량을 내가 받게 되면 네. 나는 취득세와 보유세와 다 또 내죠. 거기다가 기존 주택이 있다면 1가구 2주택자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1가구 1주택자였을 때 내지 네. 않는 양도세까지 2주택자로 넘어가면서 두 집 다 양도했을 때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다 내는 구조가 나올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데 개발하시는 업자한테 내가 투자 개념으로 돈을 넣고 수익을 보장을 받고 그 보장 받은 대신에 그 대상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상물에 근저당이든 저당이든 압류든 가압류든 아니면 임의로 어떤 법적 근거를 남김으로 인해서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임의 매각이나 임의 처분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게 되면 나의 원금은 확보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보된 상태에서 수익을 받는 구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물건을 매각이 이루어질 시점에는 매각 동의에 의한 내가 근저당이나 설정이나 압류나 가압류나 어떤 법적인 어떤 제약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내가 원금을 회수하는 방법. 거기서 또 차익이 만약에 발생됐다면 차익까지 일부 보전을 받는다면 지분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실제로 A라는 개발사와 혹은 개개인들의 서로 상생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 주식이네요. 뭐 그렇죠. 네, 약간 개념이. 그래서 이게 뭐 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네네. 법적인 제도 안에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있군요. 그래서 부동산도 비대면 비등기 시대가 이제 좀 빨리 좀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것 보여집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패닉바잉, 영끌 막 해서 막 주거지를 막 사들이고 막 지금 영호까지 팔아서 막 주택 시장에 들어가고 이런 시장은 이번 8월, 9월 추석 전후로 해서 이 시장이 조금 변모할 것이다. 바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8월, 9월 이 추석 명절이 상당히 명절인데 네네네. 명절 때도 참 조심해야 되고 이때 부동산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번 네. 추석에도 사실은 이제 비대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가족을 찾아다닌다는 게 조금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추석이죠.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이번 추석에 많은 인구들이 서울이든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막 이동이 어마어마하게 네, 이루어지게 네. 되면 그 다음에 갑자기 늘어나는 어떤 코로나 확진자 시장을 또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생각만 있거든요. 해도 네네. 그래서 아찔하네요. 실제로 앞으로 비대면 사회가 급격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꼭 주거지는 서울에 있어야 되고 학군이 좋아야 되고 교통이 좋아야 되고 이런 시장이 이제 아니다는 거죠. 치안이 확실하고 뭐 지금 사시는 곳처럼 주변에 녹지구 공간이 잘 발달되어 있고 접근성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내가 살면서 어떤 삶의 의미와 행복을 나름대로 추구할 수 있는 이런 구조라면 꼭 인서울, 인수도권, 특정 지역, 학군, 뭐 학원가 이런 의미는 가면 갈수록 좀 퇴색되고 퇴색되지. 바뀌어가는 퇴색될 시장이다라고 될것 같네요. 보여집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또 한 분의 시청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죠? 네, 예,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궁금하신 점과 주소 2가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기 토지인데요. 네, 저기 경기도 이천시 네, 신둔면 네, 도암리 네, 667번지 네, 670-1, 네. 670-2 세 필지예요. 저기 네네. 전답인데요. 네. 보유한 거는 한 30년인가 31년 된 것 같아요. 약 몇 평 정도가 되나요? 한 1000평에서 한 5, 6평 모자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다고 하니까 전문가 네. 분께서 또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땅을 어떤 목적으로 사셨는가요? 저는요, 시골이 좋아서 저기 할아버지 계시고 그러니까 그냥 늙음하게 가서 살으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30년 이상을 지금 보유를 했어요. 네네네.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예, 감당하기가 좀 힘드네요. 그래, 예.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땅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 이천 쪽에서 네, 지금 그 주변에 이제 타운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지역 중에 한 곳이다. 예,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고요. 옛말로 치면 지금 1000평 정도니까 단마지기가 조금 네. 안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반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네. 다섯마지기, 단마지기 이렇게 네, 부르거든요. 다섯마지기 정도면 굉장히 큰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전원주택 한 채만 딱 짓기에는 너무 크죠. 너무 크죠. 네네. 네. 네. 풀관리하다가 세월 다 갈 수 있습니다. 운동장이네요. 그런데 이 크기가 실제로 한 100평에서 120평 정도 타운하우스가 들어가게 되면 한 6채에서 많게는 한 8채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땅의 위치, 네. 그 정도 규모 이런 자랑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고 주변에 이제 적당한 도로면을 끼고 있는 이런 형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앞으로 한 3, 4년 정도 더 갖고 있다가 이 땅을 매각하시면 30년 세월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대면 사회가 네. 오면서 젊으신 분들이 꼭 서울 강남의 집, 교통 네. 좋은데 학군 좋은데 이런 집 주장한 꼭 고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거꾸로 60대 이상 이제 정년퇴임 하시는 분들은 거꾸로 공기 좋은데 교통 좋은데 이런 데 고집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정년퇴임 하시고 오히려 나는 시골에 가서 살아야지 우리 이제 시청자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죠? 근데 이제 사장님이 먼저 이제 하늘의 부름이 있다 보니까 네, 그죠? 네. 이제 네. 부담이 좀 가는 것처럼 네. 연령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도시 생활에 더 머무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반대로. 네. 네.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꼭 비싼 데만 고집할 게 아니라 오히려 네. 거꾸로 좀 연로하신 분들한테 우리 전철다도 네. 좋은 자리 이렇게 양보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마찬가지로 네. 젊으신 분들이 오히려 외곽으로 좀 빠져주는 시대가 이제 와야 되고 또 고령 인구들은 오히려 가까운 문화시설과 교통과 또 의료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 네. 그래서 도심 안쪽으로 좀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뭐 결론적으로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땅 같은 경우는 꼭 전원주택지나 타운하우스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적당한 크기의 어떤 중공업 혹은 물류창고 혹은 축사관계나 농어촌 기반시설 관계로 어떤 땅 활용도가 높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지금 30년 세월 잊어버려도 앞으로 3, 4년 후에
보상을 다 받는다. 그리고 앞으로요. 서울 아파트 가격보다 투자 대비 보유 기간 기준으로 잡으면 더 많이 오를 겁니다. 이거는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장담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꼭 보유하시는 거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해 네, 주셔서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용인 옆에 딱 붙어 있는 이천. 네네. 아직까지는 그 조정 지역은 아니죠, 그죠? 네네네네. 그때도 한번 말씀해 주셨지만 네. 토지에 대해서 이제 배상도 이쪽으로 해서 많이 이제 이쪽으로 가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용인에 있는 거 팔고. 실제로 이제 네네. 그 하남 대토인가요? 그죠. 네. 하남 교산지구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네네. 실제로 이 지역으로 이천 쪽으로 토지 보상 받으신 분들이 대토 요건으로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속도로도 이 주변으로 제2경부고속도로가 이제 이쪽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접근성이 네네.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경강선이 이 주변 땅으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경강선이 지나가는 이 주변에 이 일대에 지금 전원주택단지 타운하우스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격도 제가 이제 지상파 방송에서 뭐 구해줘 네. 그다음에 집 이렇게 그 지역마다 이렇게 추천해주는. 테마에 맞게 네네. 이렇게 추천해오는 집들 보면 상당수가 이 지역을 많이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면 생각외로 왜 이렇게 싸? 1, 2층 건물인데 막 하는 집들이 거의 이쪽 지방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 이천, 용인 쪽으로 많이 그런 집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경기도 광주. 네, 교통 호재도 좋고 주변에 일자리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땅의 미래 가치는 주변의 어떤 요건상 때문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 뭐 많이 공부들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는 오프라인 무료 세미나 대면 상담 네네.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떤 네네. 방향으로 또 이제 준비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을 모실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2단계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3단계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3차. 그래서 실제로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50명 내외로만 저희가 선 예약을 받아서 네네네. 지금 멀찌멀치 떨어지게 지금 네.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네. 세미나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네네. 그 지역에서 왜 이쪽에 세미나 안 오십니까? 이쪽에 왜 이렇게 좀 얼굴 뵙기가 어렵습니까?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대1 대면 상담을 네네. 해드리는 구조를 네네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비대면 사회에 맞는 네네. 이런 구조로 지금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어떤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이라는 이 플랫폼이 다소 이 제한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네. 또 직접적으로 이게 좀 이렇게 마스크도 쓰시고 서로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방역을 한 상태에서 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네네. 원격으로 또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 네네. 요즘 그래서 웹캠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다고 하시니까. 예전에는 이제 방송이 없고 세미나 없을 때는 많이 쉬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은 이제 전화 예약이 굉장히 많아요. 전화로.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전화 예약 기존에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게 되는 방향도 있지만 네네. 이렇게 됐던 저렇게 됐던 뭐 전화 상담이던 많은 분들한테 제가 어떤 기능을 네. 이렇게 조금 미약하지만 네네. 전해드릴 수 있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규모로 진행되는 세미나 일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바로 시청자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궁금하신 점과 주소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파트 매매를 좀 하고 싶은데요.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 미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제가 한 2억 정도의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 9년 정도 됐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한 1억 6천까지 떨어졌는데 네네. 이게 오를 가망성이 있는지 아니면 언제쯤 매매를 해야 시기가 좋은지 궁금해서요. 매매를요? 네. 네. 갖고 계시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알아들으셨죠? 네네네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충남 당진 신평에 왜 이걸 아파트를 사신 거죠? 그쪽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어서 샀었거든요. 원래 여기가 고향이신가요? 아니요. 신랑 직장이 네. 그쪽으로 갈 것 같아서 거기 네. 구입을 했는데 네. 그게 잘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면 직장은 다른 데시고 이제. 네. 네네. 그러면 지금 주택 수는 이거 하나밖에 없나요? 아니요, 다른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데 한 채가 있어요. 그러시구나. 어떻게 됐든 지금 2주택자기 때문에 집 한 채를 내려놓고 가셔야 되는 거 맞거든요. 네. 네, 호재를 떠나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년까지 이걸 못 팔게 되면 6월 1일까지 못 팔게 되면 다주택자 개념으로 해서 보유세가 이제 좀 나오고 그쵸. 양도세라는 부분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기존 주택까지 양도세 감면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 무조건 팔으셔야 되고요. 이 아파트 네. 같은 경우는 뭐 폭락까지는 아니었지만 사시고 난 다음에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 가격대가 빠지고 있던 이런 형태고요. 앞으로 그러면 이 아파트가 좀 더 오르겠느냐? 저는 교통 호재는 있으나 올라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 아파트는 네. 이제 길게 보지 마시고 어떻게 됐든 올 가을과 내년 봄 이사철까지는 꼭 매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제가 이제 제가 송병현인데 네. 한자로는 송나라 송씨인데 저희 그 파가 네. 신평입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자란 건 이쪽은 아니지만 네. 우리 송씨 본. 저희 송씨의 본이 이쪽이에요. 본이. 그래서 신평 쪽인데 그래서 잘 앞으로 아시는군요. 신평 쪽이 엄청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네. 실제로 제 살아생전에는 그닥 크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50년 네. 앞으로 50년 더 사실 것 시선님 같습니다. 이거를 지금 떨어졌는데 만약에 호가 시장이 와서 올란 다음에 서운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 미련 절대 갖지 마세요. 그냥 사실 때도 조금씩 빠지고 앞으로도 조금씩 빠질 거고요. 오른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 복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네. 이제 아파트 기준으로는 강가상간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고요. 그다음에 네. 이 밑쪽으로 해서 앞으로 좀 먼 시간 네. 후에 이쪽에서 이제 이쪽 산업철도 형태의 어떤 교통 호재는 일부 좀 있지만 네. 그래도 이게 올라가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주거지 형태로는. 그래서 너무 혹시 언제 오르지 않을까? 오르면 지금 파는 거 후회되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만의 기대도 하지 마시고요. 올 가을이나 내년 봄까지 뭐 네. 서운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네. 정확히 해드려야 되니까 네, 일면의 네. 미련 없이 조금 손해 보더라도 아니면 부동산 네. 복비를 빨리만 팔아주시면 조금 더 드릴게요라고라도 하시고 매각 네. 이렇게 결정을 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네. 네. 그래도 뭐 하락도 하시고 하셨는데 목소리가 되게 밝으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네. 네. 어느 정도 이제 네. 1가구 2주택자나 다주택자들 특히나 이제 네. 반등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의 집과 네. 그동안 집값이 좀 덜 오른 지역에 대한 미련들이 이번에 710 정책에 의해서 84 정책까지 네. 나오면서
마음을 비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비우신 것 같아요. 네네. 내려놓으신 그 전까지는 주택 시장이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오르는 오르니까. 지역의 집은 갖고 있어야지 더. 그렇죠. 플러스 저기는 조금까지 지금까지 안 올랐는데 내 것도 오르겠지 뭐. 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갖고만 있으면 언젠가 오르겠지 이런 미련이 있었거든요. 미련이죠, 저쪽도. 미련.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대책을 딱 나온 다음부터는 다주택자들 혹은 이렇게 안 오르는 지역에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확실해져 버렸죠. 네. 갖고 가봤자 의미가 없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다주택자들은 서울집, 수도권의 집, 지방집 그러면 먼저 뭐부터 놓을까요? 지방집을 먼저 놓겠죠. 그렇겠죠. 이렇게 안 오르고 빠져 있는 지역들부터 먼저 손을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내가 그 끝점까지 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정도는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머니투데이 방송을 부동산 방송을 한다 그러니까 네네. 주변 방송하신 분들과 지인분들이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딱 한마디 합니다. 네네. 뭔 거 같으세요? 야, 어디 사야 되냐?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네. 언제 사야 되냐? 언제 사야 되냐? 무주택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내년 6월에 유예 기간이 있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많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그럼 6월에 사야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네네. 했을 때 이 타이밍적인 걸 항상 물어보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분들이 6월에 털기에는 너무 좀 시간이 촉박하고 지금 이제 집을 좀 구매하신 분들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뭐 네네. 12월이든지 좀 미리 내놓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장으로 보시면요. 실제로 이제 1가구 2주택자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1일 이전에 파시는 게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내가 집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절대 양도세 안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내년 1월 1일부터는 거주 요건까지 다 채워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내년 정도 넘어가게 되면 거주 요건 채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앞전에 다주택자들은 이제 일부 털어낼 일부 때, 거고요. 네, 이미. 내년 1월 1일부터는 거주 요건지에 거주 요건을 못 채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보유만 했지 그동안은 전세 월세 주고 있다가 그렇죠. 나는 조금 처지는 지역에 집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셋 중에 둘을 지금 털고 가야 돼. 하나만 갖고 와야 네. 되니까.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처지는 지역, 서울 집 좋은 집은 전월세 시장에서 수익과 차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쪽을 임대 시장에 내놓았던 그렇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이쪽 집을 팔고 지방이나 수도권 바깥쪽에 있는 집을 팔고 서울이나 서수권 집으로 안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 지역에 들어가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가구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거주 유권과 보유 기간을 10년을 채워야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를 80%를. 감면받으니까 네네네. 만약에 거주 요건을 안 채우고 보유 기간 10년만 채우게 되면 40%밖에 적용을 못 받아요. 40%. 네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채우려고 1월 1일부터는 이제 들어갈 거란 얘기죠. 60% 세금을 낸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시장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지금 집을 언제 사는 게 맞는가요? 뭐 유동자금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집값이 폭락하는 시장은 안 나올 것이다. 네. 그러면 약간의 조정을 받더라도 올해 안에 약간 조정받고 그 다음부터는 실제로 다주택자들이 털 건 털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들어가서 눌러버리면 매물 자체가 안 나와버리는 시장. 그렇죠. 예, 지금 현재도 전월세 시장에서 매물이 들어가고 있는 시장이고요. 그렇죠. 실제로 얼마 전에 허위 매물 단속한다 보니까 하루 아침 사이에 그냥 15,000세대가 서울에서 쫙 없어졌다는 거 몇 아닙니까? 프로 없어진 정도예요? 보통?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한 제가 이제 또 한번 봐야겠지만 한 33% 네, 정도. 저도 그 된다고 정도로 들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본것 같습니다. 전체 매물에서 네네네네. 허위 매물과 가짜가 한 30, 40% 되는 거 그렇죠. 확 없어졌던 것처럼 네. 이 시절이 지금 조금 지나게 되면 이제 올 가을 이사철 끝나고 나면 나머지 분들은 거의 이제 누름의 시장으로 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집이 없다, 무주택자다. 그러면 지금 뭐 꼭 연끌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제 방송 꾸준히 보시는 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일자리가 나는 지역 교통 호재가 단 하나가 아니라 더블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 더블 직주, 역세권, 근접, 그죠? 역세권. 그다음에 숲세권, 숲세권. 보안이 잘 되어 있는 지역, 보안. 이런 지역으로 좀 지금 정도 사셔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 사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연을 보는데 몇 번 사연을 가면 되죠? 5번 사연이요. 알겠습니다. 자, 서울 구로구 개봉동 342-33번지
한샘 하이빌 빌라. 현재 새 아들에게 증여를 하려고 좋을지. 네, 증여를 또 이렇게 네네.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팔면 또 이렇게 또 양도소득세도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자. 증여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네, 자, 증여에 의한 거는요. 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증여를 어떻게 하냐가 또 달라지거든요. 네네. 이게 그냥 전화상으로 이렇게 상담하기가 참 까다로운 부분이 이 주택의 금액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증여하시는 분이 주택 숫자가 한 채인지 두 채인지 세 채인지 네 채인지 이게 또 중요해요. 모르죠. 그래서 한 채 갖고 있다 증여했을 경우에는 주택 가격에 따라서 1에서 3% 내외로 증여세가 나온다. 취득세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맞고요. 네. 증여세는 분명히 별도입니다. 증여세 나오고 취득세가 1에서 3% 개념의 취득세가 나오는 개념이고 네. 1가구 2주택자가 주택을 뺄 경우에는 물론 그것도 금액에 따라서 다 차이는 있겠지만 증여세 플러스 취득세가 8%대로 또 커집니다. 네네. 그 다음에 1가구 2주택자 이상 3주택자가 주택을 자녀분한테 증여를 하게 된다.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증여세 플러스 취득세가 12%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증여받는 자녀분이 네. 1주택자다, 2주택자다 관계가 없이 무주택자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깔끔이 없을 때. 네네, 깔끔하게 없을 때. 네. 그런데 부모가 주택수가 몇 개냐가 또 문제고요. 그쵸. 그 다음에 자녀분의 또 나이가 중요해요. 나이가 30세 이하의 월 소득이 76만 원을 넘지 못하는 상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주거지를 주고 그 주거지에 주소지를 이전을 하더라도 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내 어머니, 내 부모의 주택 수는 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30세 이하의 결혼을 안 했고 직장을 안 다니고 이제 76만 원 수익이 없고 네. 이런 상태라면 집 숫자를 부모가 줄이기 위해서 증여하는 거는 집 숫자에서 안 빠진다. 네. 세대 분리를 해도 안 빠진다고요. 네. 그 다음에 30세 이하가 아닌 이상인데 결혼을 했고 네. 청약통장 있고 네. 그 다음에 무주택자 기간이 되어 있고 네네. 그 지역에 3년 이상 거주를 했으면 네네. 청약시장을 노려볼만 하거든요. 그렇죠. 신혼주택이나 청년주택이나 아니면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에 네네네. 일반 청약을 할 수 있는데 네네네. 부모님이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사업을 여기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보다는 가로정비 사업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지역이거든요. 묶어서 서로.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 반등이 차익이 엄청나게 나는 이런 지역은 아니고요. 네네네. 플러스 네. 그 사업 구조로 가더라도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이런 시장이거든요. 네네. 이 물건, 이 주택을 자녀분한테 주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 자녀분이 청약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부모가 박탈시키는지 그렇죠. 유지시켜주는지 이걸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자녀분한테 증여를 한다면 내가 주택수가 2주택이라서 증여를 한다면 우리 자녀분이 35세 이상 네. 무주택자에 결혼을 해서 세대 분리가 확실히 되어 있는 이런 구조. 거기다가 수익 구도가 적당히 잡힐 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조금 덜 낼 수 있는 어떤 세금을 포탈 아니면 세금을 이렇게 꼬불치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네네네. 숨기라는 게 아니고 네. 좀 감세할 수 있는 방법은 부담부 증여, 전세나 아니면 대출 부분을 최대한 많이 이렇게 크게 해서 넘겨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여 부분에 대해서 꼭 세 가지는 판단을 하셔야 된다. 내 자녀의 나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 집 주택수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증여하고자 하는 이 주택 가격이 얼마인가 이 세 가지를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자식 걱정 1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앞으로 네네. 노후도 많으실 텐데 이게 새 자녀에게 개인 사정은 모르겠으나 아무튼 네네. 잘 해결해 바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에 전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2077-6363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친절하고 무료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병현 전문가와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움직이지 마시고요. 이제는 조금만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도였습니다.